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뭐야? 경육가설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되게 썸네일로 해. 뭐야? 어째 말 넘어가 넘어가.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은 양육가설. 오늘 좀 반말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어, 그래. 그래서 나부터 얘기할까? 그래. 그래서 우선은 맨 처음에 하던 것처럼 오늘 각자의 그 재미있었던 점, 재미있었던 점 이야기를 하고 다른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 사장하고 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8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8장은 뭔가 그냥 줄거리로서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인상 깊은 거를 우선 말을 하면은, 4장은 코드 스위칭이라는 게 나와요. 그 코드 스위칭이 이제 극단적인 사회적 맥락 따르기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이 각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적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 태도를 다르게 쓰는데, 이런 코드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극단적으로 그 역할을 바꾸게 된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간접적 유전 효과랑 직접적 유전 효과가 선택적인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코드 스위칭의 예로서는 언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유전 효과보다는 조금 언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 유전적인 거지. 이렇게 사실 배우는 거는 완전히 환경적이다 하면서 계속 이 책에서 예를 들잖아. 그래서 그 예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언어적으로는 내가 그런 거를, 언어적으로도 얘기를 할 게 있긴 하다. 네. 그것보다는 조금 학교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되게, 쓰는 말도 다른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가가지고 이 부분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사회적 맥락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화스러운 분화가 일어나야 살짝 이 정상성 같은 게 괜찮게 나온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 스위칭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느꼈던 게, 네, 이거 언어로서도 있는 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와이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를 그, 학원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 영어 학원에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갔던 거였단 말이야. 근데 갔는데, 나랑 1살 차이 나는 동생이랑 같은 반이 됐는데, 걔랑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는 같은 반 영어를 쓰는 친구들이랑은 그냥 바디랭귀지로만 대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아니까 이제 선생님도, 어, 뭔가 그 제스처로서, 원래 제스처가 많은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스처로서 나에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느꼈었다. 그래서, 그때 살짝 혼자 갔더라면 차라리 이 영어가 좀 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음. 그리고 그냥 상황적으로는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고 한 중학교 때는 욕을 좀 많이 썼는데, 네. 집에서는 하나도 안 썼어. 그래서, 집에서는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방학이 되면은 솔직히 밖에 애들이랑 별로 안 보잖아. 잠깐 놀기만 하지. 그러니까 집에서 있기만 하니까 학기 초에는 또 욕을 안 썼다가, 학기 말 되니까 욕 다시 쓰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되게, 이 부분과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공감이 가면서 읽고. 그리고 7장은 사실, 집단 대조 효과를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집단 대조 효과를 이 책에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그냥 있기는 한데 여기서 나는 그냥 반가웠던 게 하리대왕과 이 로버트가 맞아. 그걸 실험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읽지? 바른마음에서 읽었나? 그럴걸? 어떤 거지? 바른마음에서 읽었는데 바른마음에서는 사실 이거를 집단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음에 대해서만 해석을 했었잖아. 애들이 정말 선한가 선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걸 집단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범주화를 하는 기준이 이 손과 나이 등이 있어서 파리대형과 로버트 동물 실험 등은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애들이 범주화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집단성을 키워서 그렇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지금까지는 호모사피엔스나 사피엔스는 보통 비슷한 결말을 냈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되게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게 되게 좋았어요. 이런 끝이. 근데 나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약간, 나도 뭔가 팔짱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앞에 나온 내용을 살짝 갑자기 정리해서 처음 딱 이렇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앞에까지는 되게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때부터 정말 뭔가 내 경험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뭔가 그래서 사실 사장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근데 일단 8장에서 조금 더 약간 그 모방하는 것도 나와서 그러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근데 내가 뭔가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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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일 내가 읽으면서 와 이 문장 진짜 엄청난 문장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데 생 그게 어디 적혀 있는지 모르겠거든. 어쨌든 그게 뭐였냐면 그거 있잖아. 아이의 최종 목표가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이 맞았나? 좋은 아이가 되는 게 그 아이의 최종 목표다. 좋은이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이 아닌데 완벽한? 나도 찾고 싶다. 약간 그런 거였는데 대충 완벽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뒷장이었던 걸로 어, 나도 기억나. 어. 그래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10장? 그래서, 맞아. 나도 그래서, 그 얘기였잖아. 그 어른들과 아이들은 어른을 자기가 커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응, 응, 그러면서 어른과 아이를 우리는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맞아. 아이를 모방하지 않고 아이를 이렇게 따라를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알겠다. 찾았어? 그, 죄수수감 생활이랑 유년기 비교하는 마음에서 훌륭한이었어. 아이의 가장 맞네. 중요한 목표는 훌륭한 어른이 아닌 훌륭한 아이가 되는 것. 그래서, 약간, 그거를, 그래서 뭔가 난 항상 어릴 때부터 계속 내가 어떤 어른이 될까를 생각해오면서 살아왔거든. 근데 막상, 막상 사실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런 어른이 안 된 것도 사실이긴 하고. 근데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뭔가 목표를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어른이 돼서야 깨달은 거야. 나의 아이 시절은 훌륭한 아이가 됐으면 되는 거였는데, 왜 나는 계속 성인이 되고, 이런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또래들에 비해서 성숙하게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알면서, 아,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 근데 난 약간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그냥, 게임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그 인식을 스스로 했었거든. 근데 나는 그 이후로 뭔가 보면서, 왜 다른 애들은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엄청 빠르게 됐던 거지.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좀 내 인생을 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 그 문장이 좀 확 박혔어. 다른 것들보다.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너의 그 어린 시절 얘기를 들으면서 너 되게 꿈이 명확했잖아. 그런 걸 들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삭가 되게, 이렇게 나보다는, 다른 애들보다는 이게 성숙했던 걸 느꼈을 때, 사실 나는 이 완벽한 아이, 실패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이걸 딱 보고서, 그냥 딱 내가 느꼈던 거랑 똑같아서 나는 좋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어른이 돼서, 이렇게 배워가는 그거일 건데, 그러니까 요즘 막 보면은 막 애들한테 의대 막 적용하니까 막 7살부터 5살부터 막 그렇지. 수학시키고 막 그런 거 보고 얘가 살짝 맞나? 난 맞다고 생각해. 나는 그러고 하면서 이제 뭔가 계속 어른에 대한 준비를 너무 어릴 때부터 시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로서도 학습으로서도 살짝 이렇게 생각이 있었기도 했지만 나는 그러니까 성인이란 게 그러니까 진짜 반년 그것만 해도 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왜냐면 왜 그때 해당하는 내 지능과 그게 있을 상황이 있을 그치, 거 그치. 아니야. 근데 너무 요즘 너무 미래를 보는? 그래서 나 되게 아이들이 잘 놀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그 우영우 때도 그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 뭐 그 있었잖아. 맞아, 그걸 맞아. 보면서 되게 이 문장을 봤을 때 감정을 느꼈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뭔가 너와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 문장으로 되게 설명이 잘 되는 느낌? 그래? 내가 느꼈을 때는. 나는 그 읽자마자 바로 너 생각났거든. 그래? 왜? 왜? 그래서 뭔가 약간 아이라고, 유년기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아니, 고등학생도 어른은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몸만 큰 아이라고 나오잖아, 책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아, 뭔가, 확실히 좀 스포가 빨랐던 건 맞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오히려 대학 오고 나서 나는 되게 뭔가 확 바뀔 줄 알았어, 스테이지가. 음, 근데 그냥 알고 지내던 애들 그대로 올라오고, 뭐 애들도 뭔가 바뀐 것 같고, 그냥 단지 학교가 좀 더 커지고 사람이 많아졌다, 그 정도니까. 그거에 대한 좀 답답함이나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걸 또 이제 1학년 살면서, 아, 그냥, 뭐, 한 30대까지 좀 성장하는 시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대학 와서 해서, 뭔가 나는 남은 10년을 그래서 아이처럼 살 것 같아. 이 생각을 지금 해서. 그러니까 너의 나이대로 살겠다는, 아니면 그간 살지 못했던 아이의 생활을 살겠다는. 그건 모르지. 대학생이 어떻게 사는지 나도 모르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좀 만족하고 있어. 그래서 뭔가 더, 아, 뭔가 고딩 때는 조금 뭐 반회장 이런 것도 그냥 일부러 안 나갔는데 귀찮아서.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대회든 뭐든 그냥 기회 있으면 바로 나가려 그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 가는 것도 우리 팀원들 다 안 됐는데 나 혼자 결석 내고 가는 거거든? 또, 왜, 뭐, 7시 50분에 떡팔에서 버스 타야 돼. 그 창업 그거 하는 거. 그 통관해서 뭐래? 서울 오래 그래서 내가 네? 이랬는데 같이 간 선배가 갑자기 랩 일정 생겼다고 그러셨지만 저 혼자 가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런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성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너 뒤에 읽었어? 15장 뒤에? 아니, 부러 말하는 거지. 나도 안 읽어가지고. 오케이. 그냥 읽고 싶었는데, 나도 읽고 싶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죠. 읽어보려고. 그렇죠. 그러면은 질문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근데, 나는 이 이야기 하면서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어. 어떤 거?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숙을 했는데, 선수를. 너는 뭐에 영향을 받은 걸까? 아, 나의 영향은 뭘까? 아, 오.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계속 말하는 거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너의 입장에서 그게 당연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런 건데, 그럼 너는 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성숙한 사고를 했었던 걸까? 내 또래 집단을 되돌아보면은, 근데, 사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거든? 어. 근데, 자기 범주화를 나랑 게임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뭔가 인터넷에서 접하는 그런, 나보다 한 5살 위의 사람들? 그래서 나는 약간 뭔가 그때부터, 아, 뭔가, 좀, 잘하고 싶다? 음. 그러니까, 인생이든 뭐든,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일단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그러면 주변 애들보다 잘하려면은 그 위에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야 되잖아. 그래서 약간 또래 집단 영향보다는 모델을 선정하고 그걸 모방하는 게 그게 딱 그 시점부터 각인된 것 같아. 그렇게 학습하는 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사실 그게 좀 무뎌졌어. 음. 고등학교 와서는 좀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케이스고, 중학생 때까지는 계속 나는 사촌 언니들도 갭이 좀 크단 말이야. 그런 언니들은 이미 대학생이었어. 내가 중학생일 때. 그래서 언니들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저렇게 돼야겠다라는 그걸 하다가, 그러네, 나도 되게 영향받은 게 페이즈별로 확확 바뀌는 것 같아. 근데 딱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 또래 집단, 그러니까 집단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 그래서 자기 범주화라는, 응, 그래,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범주화라는 게 다양한 집단에 속해 있는 자신을 응, 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라는 부분에서 이 응. 비교되는 범주가 있으면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맞아, 걸었는데, 맞아. 너의 그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는 비교되는 범주가 뭔가 너의 생활 속에서도 살짝 그 고등학교 때보다는 덜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응, 이 좀 비교를 할 만한 그게 있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아예 다 같이 그거니까 비교되는 범주도 없고 생각할 그 시간도 없고 딱 그치. 그런 그랬던 것 느낌인 같아. 것 같아. 재밌다. 그러니까 나도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나도 내가 뭔가 중학생 때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했어. 내가 1등이래.
근데 그 순간에 기뻤다기보다는 응. 다른 중학교에도 1등은 있겠지. 아, 진짜? 그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건 사실 그 하기 전부터 뭔가 어.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나보다 항상 잘하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아 이렇게 하다가 2학년 때 이제 1등을 하고 났어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학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좀 끊임없이 나보다 잘할 것 같은 사람 계속 찾은 느낌? 근데 고등학교 때는 같은 학교 안에 있었잖아.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꿀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 음, 음. 재밌다. 아, 근데, 이 진짜 다른 게 뭔가, 나는 진짜 미래를 생각하고 살았다고 생각한 적이 고등학교 20대? 음, 입시 때 말고는, 20대라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20대? 20대 말고는 전혀 없어. 20대 생각한 것도 난 신기한데? 난 오히려, 내가 이 생각을 한 게? 난 오히려 아니면 그때 그냥? 멈췄어. 아, 진짜? 아. 아니, 왜냐면 나는 과학과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근데 그냥 성적이 잘 나오니까 엄마가 갑자기 너 과학고 준비해보는 게 어떠냐. 음, 근데 난 과학과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뭐, 엄마가 뭐, 그, 담임쌤한테 말해보래. 음, 근데, 뭔데? 엄마 알아서 하겠지, 3학년 때. 해가지고 나는 2월 말, 아니, 그러니까 2학년 말쯤에 그 얘기가 나왔지만, 3학년 5월에 시작을 했고, 음, 과학고 준비를. 근데 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하니까 뭔가, 그때는 이제 과거는 내 미래니까, 음, 과거를 가면은, 카이스트 막 그 공대 뭐 그런 데로 가겠지? 그런 생각만 잠깐 하고, 음,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멈췄거든. 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되게, 나는 자기 범주화가 음, 그 현재에만 머물렀던 거지. 음, 그리고 그니까, 나도 그 중학교 때 다른 학교에도 1등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살짝 나를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랬던 거지, 뭔가 미래를 생각하고 했던 그런 게 아니야. 음, 그리고 그런 말을 해도 뭔가, 아니, 좀 애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른 학교도 1등은 있고, 우리 학교는 꼴통이니까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살짝 낮추려고 했던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1등은 더, 이 말을 해줘가지고, 막 되게 나는 낮추면서, 이렇게, 끝까지는 아, 싸움한 상황 때문에 난 했었던 건데, 음, 그거를 좀 뭔가, 이렇게, 나는 진짜 내 집단 내에서만 뭐, 자기 범주화를 했던 거지. 그냥, 나만. 너만,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자기 범주화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미래에 속한 집단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냥 나 자신을 자기 범주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끝내. 맞아, 맞아. 나는 그 말 되게 좋았거든. 어,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너무 관계로만 해석을 하는 그게 있어서, 왜 나는 나로서 존재를 하고, 왜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말을 어, 하지? 였는데, 그게 좋았. 응. 그럼 뭐, 질문? 그래, 좋아. 볼까요? 음, 나 아까, 근데, 페르소나 아까 얘기해준 거 같고, 음, 그거부터 하자. 좀 웃긴 거. 부모님이 기대하거나 강요했지만, 결국 안 나오는 것들. 뭐, 습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잠깐 생각 좀 해볼게. 너 혹시 있어? 나는 기대하거나 강요했다기보다는, 우리 엄마는 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잘했대. 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잘해서 막 드레스 입고 콩쿠르 나가고 그런 딸을 생각하셨대. 그래? 근데 나는 피아노 학원 바로 그 같은 건물에 피아노 학원에서 끝나면은 유리 이 문으로 여기 태권도장이 있었거든. 아, 근데 내가 피아노 학원 다닌 지한 1년쯤 됐을 때 엄마가 맨날 데리러 가면 내가 유리 문에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야, 태권도장. 근데 그걸 피아노 선생님도 아시고, 두 군데 같이 다닌 애들도 좀 있으니까 한번 보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보냈대. 하다 보니까 태권도가 너무 재밌는 거야. 내 적성은 태권도였어. 그러면서 같이 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그런 애들 약간 피아노 좀 잘하는 애들은 이제 콩쿠르 나가면서 태권도 아예 다 때려치고 피아노에만 했는데,
나는 반대로 피아노 다 때려치고 태권도에만 했거든. 음. 약간 그런 거? 그것도 좀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 뭔가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거는 그냥 엄마가 살라고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그거다. 왜냐면 여기서도 막, 이 저자에 대한 생각으로 막 엄마가 막 드레스를 입히고 막 응, 되게 응. 예쁜 딸로 키우려고 했는데 맨날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 되게 공감 많이 했어. 하면서 되게 엄마가 바라는 거와 내가 바라는 게 다르고 결국엔 응. 내가 바라는 걸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그치, 그치. 느낌이었잖아. 네.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응, 사실 뭐 다 자기의 그거를 한다는 거는 자기의 관심사로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는 주변에서 많이 봐왔으니까. 응, 근데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내 관심사가 없었어. 삶에서 한 번도. 그러니까 뭔가 그럴 수도 있었지. 근데 그것도 1년 이상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하라고 하는 거를 응. 결국에 때려쳤지 마. 그러면 그건 내 관심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럼 안 나온 거죠, 결국엔. 아니,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취미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 응, 나에게도 취미가 있으면 내 요가 생활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응,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취미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해봤다. 응. 나 스포지도 했었고, 어, 도예도 했었고, 어, 베이킹도 했고, 예스. 피겨 스케이팅 탔고, 어, 어. 기타 쳤고, 발레 했었고, 수영했었고, 테니스 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결국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응. 나는 이게, 내 관심사가 없으니까 살짝 그냥 주변의 일화를 보고, 아, 그렇구나가 됐지, 막 살짝 동감이 되지 않았어. 그럼에도 이제 엄마가 바랬는데 안 된 거는 성격? 음, 왜 수긍을 하려다 말아? 어, 왜 수긍을 하려다 아니, 말아? 나는 부모님이랑 대화를 한 적은 없지만, 아니, 그니까 내가 좀, 나는 오히려 사춘기 때 철이 들어서, 그 사춘기 딱 그 시즌 때. 전까지는 엄마한테 맨날 말대꾸, 제발 말대꾸 좀 하지 마. 집에서 맨날 쫓겨나고, 그래서 쫓겨나는데 갈 데 없잖아. 그래서 막 그냥 복도에 있다가 서로 막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되게 큰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식을 생각을 하면서 성격 정도는 엄마가 되고 싶은 대로 안 된다. 이제 성격. 좀 되어가고 있는 중?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또 부모의 가정의 영향보다는 주변 환경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그랬어요. 근데 뭔가 나는 맨날 약간 집에 가면은 듬직한 딸보다는 졸라 말썽피우거든. 그러니까 내 지난주에 집 갔을 때,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엄마가 뭐 빨래 이런 거 해. 그러면 무조건 동생을 시켰어.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어. 근데 얘가 한 중학교 1학년 때쯤은 계속 반항을 하는 거야, 얘 나한테. 사기 싫대. 왜 자기 옷도 없는데 자기가 왜 널어야 되냐? 그럼 내가 당연히 네가 널어야지. 누가 널어? 막 건의로 찍어 눌렀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야, 연태가 이거 해? 그러면 이러고 가. 음. 학습이 잘 된 거죠. 어쨌든 근데 그런 거야, 아니 잘하는 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생이 약간 장 이런 거 봐오면은 난 딱 괜찮은 거 가벼운 거 들고 와서 딱 넣어놓고 가. 그럼 동생이 자기 무거운 거 들고 왔으니까 이건 누나가 냉장고에 넣으래. 그럼 나는 싫어. 도망가거든. 그런 거 보면 엄마가 너는 첫째가 맞아? 약간 첫째로서의 그런 거를 기대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가족이 엄마도 둘째, 아빠도 둘째, 연택이도 둘째잖아. 나만 첫째야. 그래서 첫째의 그 이상, 그러니까 첫째를 향한 그림이 다들 동생 입장에서 그리는 그림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형제 자매로서의 그리는 그림? 그래서 어릴 때는 좀 그거를 좀 혼자서 좀 수긍하려고 그랬어. 난 첫째니까. 막, 근데 그런 말도 했어, 뭐 엄마가. 나중에 갑자기 엄마 아빠 죽으면은 너가 되게 보호자다.
이런 얘기를, 네, 사실 그것만 하신 것 같긴 한데, 그 말이 나한테 너무 크게 다가. 그래서 좀 더 내가 지금도 똑바로 살아야겠다. 내 동생을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대학 오고 나서, 아니, 뭐, 얘도 얘 삶 살겠지. 나는 내 삶 사는 거지. 그게 좀 커져서, 이제 한량처럼 지내고 있죠, 집에서. 근데 너의 말을 듣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되게, 근데 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아, 결국에는 나는 그래도 이 가정이 주는 영향이란 게 되게 크다고 아직도 생각을 해. 근데 그런 걸 막 하는데, 사실 첫째, 둘째 그거 얘기도 나왔었잖아. 전혀 관계가 없다. 근데 나는 확실히 느끼긴 했어, 그거를. 왜냐면, 음. 어? 혹시 몇 분이야? 지금 35분 정도 남은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아, 그래? 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근데 뭐 이렇게 막 릴스 같은 거 보면은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맞아. 둘째는 뭐 티벳 여우인데 뭐 첫째는 요정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언니 것도 있어? 동생 막 그런 거 하면서 했는데 사실 우리 가족은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만 댓글을 달 걸 아니까 그치. 사실 그런 건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뭔가 이 첫째에게 기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첫째가 뭔가 좀 더 듬직하고 그런 면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너가 아까 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간에 그건 없는데, 음. 그러니까 가정이 주는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 둘째가 첫째한테 기대함으로써 개인적 관계에서의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방금 너의 말을 통해서 느끼게 됐어. 그래서 내가 아니, 영양가술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살짝,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그거지만 사실 형과 동생은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너 다시 생각해보니까 양육가서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것 같아? 근데 또 이 책에서 또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그치. 뭔가 집단으로 그러고. 그 영향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 결국은 개인적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말이 아니니까 음. 이 말, 크다니까. 이것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근데 뭔가 되게 내가 뭔가 책을 뭐 대충 읽은 거는 사실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음. 부모가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긴 한데 자녀들끼리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엄마만 봐도 되게 밖에서나 나한테나 엄청 듬직한 엄마인데 음. 이모가 엄마보다 언니거든. 이모만 등장하면 레알 동생이 돼. 그러니까 이모랑 전화하거나 셋이서 전화하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완전 동생처럼 어, 이렇게 롤을 하는 거야. 나도 물론 여동생을 가진 적은 없지만 사촌 여동생은 있거든. 되게 그런 느낌으로 딱 바뀌는 걸 보면서 되게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이거 진짜 플래시로 갈아 끼운다고 했잖아. 그게 너무 나는 공감이 너무 잘 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살짝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거의 다 아다르고 어다르고 식의 그런 말이잖아. 맞아. 그래서 살짝 내가 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은 이 책을 읽을 때 당연히 내 표현을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해석도 그냥 내 멋대로 해. 그치. 그런 것 때문에 이 책이 살짝 그런 거지. 사실 내가 여기에 전문가였다면은 되게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런 것도 있잖아. 사실 여기서는 뭐 가정 환경이 그거지만 사실 각각의 개인 간의 그거는 주변의 영향을 관계에 영향을 받으니까 왜 우리 뭐 외도는 살짝 이기적일 수 있고 뭐 형제 자매들은 뭐 동생은 땅바리의 자세가 되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평균적으로 물론 개개인을 보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동떨어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엔 평균적으로 보면 되게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속 막판 가서 살짝 좀 극적으로 변화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순 전혀 없잖아. 근데 그게 유전이 절반이고 뭔가 양육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나머지 환경도 그러니까 계속 집 밖의 환경이라고 단정 짓긴 하셨지만, 분명히 있다는, 그러니까 페르소나 자체가
아닌가? 근데 4를 구분하다 보면은 요인도 세분화가 되니까 뭔가 이 사람의 가설이 계속 확실하게 집 밖의 것들에는 적용이 잘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집 밖에서 사실 혼자, 그러니까 집을 벗어나는 순간 혼자 산다기보다는 무조건 어떤 범주에 속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응, 응. 애초에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근데 집 안에서는 약간 이 가정이라는 사실 범주보다는 그냥 이 가정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난 더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 관점에서는 또 이게 약간 양육가설이 맞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그게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완벽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응, 이게 나는 그래서 궁금했어.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거를 연구를 해? 근데 사실 이 형제 관계에 대해서 첫째, 둘째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가정 환경을 볼 때 한 명이냐 두 명이냐는 나는 사실 상관을 안 썼을 거 없거든? 음, 그러니까 뭔가 다 같이 보고 두 명일 때는 오히려 그 가정 환경이 같으니까 더 비슷한 게 있는지를 보고 그런 식으로 더 깊게 들어갔을 것 같지. 뭔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뭐 여자나 남자냐 그거를 이제 이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를 볼 때 신경을 안 썼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상관관계가 없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 차에 같은 성별들이 있는 그런 형제 관계를 부모도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그걸 다 봤으면은 뭔가 선생님과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거지.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연구가 살짝 어려웠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을 텐데 형제 자매들 간의 영향력을 무시를 못할 텐데 이거를 뭔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그리고 이분이 뭔가 연구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더 아쉬웠던 것 같아. 뭔가 다 도서관에서 읽으셨던 그런 책들을 관한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 3분? 4분 남았는데요. 근데 뭐, 아니면 이거 하고 짧게 끝내자. 페르소나가 실제로 느껴진 적은 둘 다 있는 것 같고, 나는 대학 와서도 친구 그룹마다 페르소나가 갈아 끼워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친구, 엄마, 아빠, 아니면 뭐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친구도 어떤 친구, 저런 친구, 얘 이런 친구로 좀 범주화가 확실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응. 난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 맞아. 아니, 왜냐면 지금까지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애들과 거의 생활을 했으니까, 사실 그 애들에게 보이는 거는 다른 애들에게 보이는 거니까. 그냥 그치? 계속해서 똑같은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뭔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은 쟤네를 전혀 모르고, 얘네는 친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잘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 친친. 소리를 뭔가 저번에는 그냥 올렸었다면, 이번에는 살짝 모르고, 모르고,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치?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살짝 유년기에만 해당을 한다. 이게 갈수록 이 그치? 집단의 크기가 커지게 되니까 어. 다양성이 커지면서 우리가 환경의 효과인지 유전자의 효과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지금은 또한 가정의 효과도 그거랑 다 융합이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 어, 맞아. 그치. 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날 때랑 확실히 동아리 친구들 만날 때랑 다르고, 또 동아리 사람들도 동기 중에서도 동갑인 애들 있잖아. 거기 만날 때랑 또 동기 중에서도 언니 오빠들 만날 때, 그 좀, 자아가 좀 다른 것 같아. 확실하게 달라. 난 팀장을 하면서 이번에 좀 느꼈어.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딱 끝내고, 그 다음 세컨드 영상으로 넘어갑시다.